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자동화 설비 기능사 공개과제 13번 도면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도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벤터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템플릿, 콕KR,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하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자, 3D 모형 탭에서 스케치, 2D 스케치 시작을 클릭하고 XY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살펴보면 이 도면은 지금 측면에서 단면도의 위치 꺾어져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단면도 모양을 스케치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원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런 꺾어진 부분만 스케치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보면 위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높이 130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122에 120도 높이는 16인 거리를 가진 어, 음, 형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스케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을 이용해서 원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뒤쪽 길이를 보시면 아래쪽으로 자, 103mm가 됩니다. 그래서 103을 입력하고 아래쪽으로 엔터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 다음 경사선 방향으로 가는 거리가 도면에서 122mm입니다. 그래서 122를 입력하고 각도가 120도이므로 탭 키를 이용하면 각도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120도로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직각 상태로 어, 맞춰준 상태로 90도 각도를 잡아주고 거리를 16mm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위쪽은 우리가 이 16에 맞춰야 되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위치에 가서 직각인 상태로만 위쪽으로 올려서 클릭해주고 그 다음 원점에 수직으로 올라가서 클릭해준 다음 원점에서 마치면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ESC를 클릭하고 움직여보면 이 선의 거리가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속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의 거리를 16mm로 입력을 하면 치수가 구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꺾어지는 부분에 우리 R20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목깎이 20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돌출을 하고 나서 목깎이를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2D 상태에서도 목깎이가 되므로 목깎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목깎이를 선택하고 목깎이 반지름을 20으로 입력한 다음 모서리를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선과 선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X 표시하면 어, 치수값을 옮겨보면 이쪽 반지름 값이 20인 목깎이가 됩니다. 뒤쪽은 목깎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두께를 보겠습니다. 도면에서 돌출해야 되는 두께는 바로 76mm가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가운데 치수가 76mm만큼 되어 있습니다. 이 140만큼을 돌출해버리면 이 부분을 또 깎아야 되기 때문에 70을 돌출하고 이 오른쪽 윗부분을 다시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고 자, 영역이 선택되면 자, 우리 이때는 대칭 돌출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가운데 리브 부분을 작업할 때 작업 평면을 따로 안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대칭 평면으로 스케치를 하고 거리를 76으로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러면 홈뷰를 눌렀을 때 우리가 등각수상도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홈뷰 설정을 새로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뷰큐브에서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 왼쪽의 모서리를 클릭하면 네, 등각 모양과 동일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변경해주고 홈 버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뷰에 맞춤 해서 우리 등각 투상도와 가운데 있는 등각 투상도와 동일한 모양이 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 부분입니다. 위쪽 부분은 어, 잘 보시면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보면 하나의 슬롯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롯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100mm이고 그 다음 슬롯의 지름이 40mm인 슬롯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직사각형 아래에 있는 슬롯 옵션 중에 중심 대 중심 슬롯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라인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안쪽에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클릭하고 옆으로 거리 100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입력하고 슬롯의 지름은 바로 40mm가 됩니다. 자, 작성하고 나면 이 슬롯은 현재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슬롯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슬롯이 위치를 이 정도 위치에 잡혀야 되기 때문에 구속 조건 중에 자, 수직 구속 조건을 활용하겠습니다. 수직 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슬롯의 중심과 원점 그렸던 이 부분을 일치시켜주고 그 다음 이 선이 이 위쪽 선과 같은 높이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수평 구속 조건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수평 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이 선과 점을 찾아서 점과 점을 수평 구속하겠습니다. 이 점과 이쪽 위의 점을 이렇게 일치시키면 수평 구속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등각뷰를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되도록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16mm만큼 돌출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합니다. 자, 앞쪽으로 돌출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방향을 뒤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뒤쪽 방향으로 바꿔주면 자, 바꿔주는 순간 우리가 이제 앞쪽은 그 접합이었지만 뒤쪽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순간 잘라내기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부품에 있는 출력을 다시 접합으로 변경해주고 거리는 16mm로 입력해 주시면 제대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에 보시면 구멍이 카운트보 형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큰 구멍은 지름 26mm이고 작은 구멍은 지름 16mm이고 큰 구멍과 작은 구멍 사이까지의 거리는 6mm인 카운트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원으로 두 번 돌출해도 됩니다. 16mm 원을 먼저 작성하고 돌출을 하고 그 다음 26mm 원을 작성해서 돌출로 두 번 작업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듯이 점을로 스케치 구멍으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우리가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해서 중심을 찾아줍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치에서 점을 이용해서 이 위치에 점 두 곳에 중심에 점을 스케치합니다. 자, 등각 투상도 형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D 모형의 구멍을 선택하고 자, 보겠습니다. 옵션은 출력은 우리가 매끈한 형태로 뚫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구멍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나사를 내는 경우에는 탭 구멍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없음 단순 구멍이나 탭 구멍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은 우리가 일정한 모양일 때는 없음을 선택하지만 우리가 2단으로 높이가 구성되므로 카운트 보호 형태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자, 일단 끝까지 뚫려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전체 관통을 거리값보다는 전체 완전히 뚫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전체 관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리값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제일 큰 지름이 26mm였고 다음 구멍까지 거리가 바로 도면에 보시면 6mm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지름이 2 곱하기 파이 16이라는 치수가 있으므로 16mm 치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치수를 모두 입력됐다면 확인을 클릭하시면 이런 카운트 보호 형태의 모양의 구멍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쪽 부분이 둥글게 라운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6mm의 절반, 38만큼 목깎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깎이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왼쪽에 R13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우리가 슬롯으로 그린 이 경계 부분, 만나는 부분도 13mm로 목깎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깎이를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3D 모형에서 목깎이를 선택하시고, 자, 반지름을 38로 변경하고, 바로 아래쪽 모서리, 이쪽 부분과 반대쪽 부분을 클릭하시면, 76mm의 절반, 38mm씩 목깎이 하시면 정확한 반원이 형태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목깎이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목깎이 반지름을 13mm로 변경한 다음 뷰 큐브에서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목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 라운드직에 올라온 이 부분을 작성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구멍을 먼저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64mm를 이 스케치면에 돌출을 한 다음 파이 46으로 다 돌출을 해도 되고 되는데 이럴 때는 보통 큰 것을 먼저 그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을 먼저 그리면 우리가 형상 투영으로 이 부분에 투영을 하고 다시 64를 돌출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채워져서 돌출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먼저 스케치 선택하시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하시면 원호의 중심이 투영되면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원을 이용해서 지름 64와 이 부분은 64보다는 46을 먼저 작업을 해서 뚫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6을 선택해서 자, 3D 모형의 돌출로 이 부분을 먼저 절단해서 전체 관통으로 절단을 하고 다시 한번 윗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절단 모서리 투영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하시면 이 경계가 투영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원으로 지름 64만큼 돌출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고 자, 이 형상 투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도너츠 모양 부분만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형상 투영을 하지 않으면 이 안쪽 부분까지 다 채워져서 영역 선택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형상 투영이나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해 주시면 되고 높이는 우리 아래쪽에 도면에 보시면 16 위치에서부터 높이가 또 38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38에서 16을 빼면 우리가 22만큼 높이만큼
돌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mm만큼 돌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입니다. 그 다음 작업은 우리가 이제 가운데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잘 보셔야 되는데, 이때 잘 보시면 가운데 있는 보강대 부분을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잘 보시면 도면에서 이 위쪽 부분이 라운드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강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위쪽 부분, 돌아가는 이 부분, 입체도에서 이 부분을 먼저 목깎이 하시고 도면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치수 값들이, 목깎이 값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서에 있는 값으로 도시되고 지시 없는 오타가 있습니다. 지시 없는 라운드 R3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깎이를 선택하고 목깎이 반지름을 3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영역 부분을 선택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목깎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 부분도 목깎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리브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브를 작성을 하고 나서 목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브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리브는 보시면 위에서부터 25도 각도로 선이 이 굴뚝처럼 생긴 이 원통 부분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끝부분이 둥글게 라운드 처리되지만 처음 리브를 만들 때는 일직선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지나가는 평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대칭 돌출하지 않았다면 평면에서 두 평면의 중간 평면을 활용해서 이쪽 면과 반대쪽 면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가운데 작업 평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원점을 펼치시면 바로 우리 XY 평면이 이 가운데 부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을 펼치고 XY 평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자, 우리 F7을 이용해서 절단 모서리 투영을 주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부분을 스케치하기 위해서 잠시 꺼두는 기능이 그래픽 슬라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절단 모서리 투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은 자, 위에서부터 접선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위쪽에서부터 크게 그려주고 이 선의 외형선에 일치시키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이렇게 각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되는 파란색 점을 피해서 노란색 점 위에서 적절한 곳을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위쪽에서 접선 구속 조건으로 이 직선과 이 부분, 목각히한 부분을 접선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르기로 윗부분은 잘라버리고 자, 각도가 우리가 25도였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이용해서 이쪽 세로선과 이쪽 선을 클릭하면 각도 25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점을 이 구속되는 점에다가 일치시켜 버리면 이 25도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리브를 작성할 수 있는 스케치를 만들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우리 위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둥글게 감싸지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 보강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돌출로 작업해 버리면 빈틈이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때는 립으로 가운데 부분을 채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돌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립으로 작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곡면이 있을 때는 립을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D 모형에
이번에는 리브를 선택합니다. 많이 했듯이 우리가 우리 XY 평면에다가 좌우로 XY 평면을 양옆으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스케치 평면의 수직이 아니라 스케치 평면의 수평인 상태로 어떤 입체를 만드는 것이니까 이 평면에 좌우로 수평으로 하는 옵션을 골라줍니다. 자, 프로파일은 우리가 따로 클릭하지 않고 바로 이 직선을 클릭해주면 되고 안쪽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리드 방향을 바꿔보면 채워지는 방향을 골라주고 그 다음에 도면에서 두께는 우리 회전 단면도로 정면도 부분에 10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이 치수를 놓치기 쉬운데 90도 회전시켜서 두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체 두께를 좌우 대칭으로 10mm를 주시면 도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자, 이제 남은 부분은 목깎이 부분만 처리하면 되는데, 자, 목깎이 부분이 이제 이쪽 그 키홈 위쪽에도 목깎이가 되어 있고, 키홈과 몸체가 만나는 이 부분도 목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 부분과 만나는 부분도 목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제 순서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깎이를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어,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깎이 반지름을 3으로 선택하고 자, 이쪽 부분을 먼저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먼저 클릭하면 자, 위쪽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클릭하면 이쪽으로 모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반드시 잘 보시고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자, 클릭해 보면 한꺼번에 했을 때 도면과 살짝 상이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일직선으로 둥글게 라운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라운드 처리되지 않고 그냥 목깎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자, 목깎이를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목깎이를 선택하시고 3mm로 일단 이쪽 부분을 먼저 목깎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아래쪽 부분도 한번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까지 클릭하시고 이쪽 목깎이를 비워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까지 목깎이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목깎이를 선택해서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둥글게 올라오면서 목깎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도면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올라오면서 목깎이 되는데 목깎이 순서에 따라서 작업을 한 개씩 따로따로 해보면서 모양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목깎이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목깎이 순서에 유념해서 목깎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까지 동시에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도면과 동일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의 뭐 주의사항이나 주서사항을 보시면 못각이나 못닥이나 뭐 추가적인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13번 과제에 3D 도면을 모두 작성해 보았습니다. 도면을 저장하시고 2D 도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화 설비 기능사 공개 과제 13번 도면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